야, 여러분 농가에 이 공주 맛밤이 왔어요. 네. 자, 최근 구매 후기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유사 상품인 듯한 부땡 단밤을 유기농 가게에서 사다 먹었는데 이 제품이 진짜 짱입니다. 대기업 맛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달고 고소하고 맛있네요. 20개 더 주문하러 들어왔다가 후기 남겨요. 도착하자마자 초등학교 2학년 아드님은 새 봉이나 드십니다. 믿을 수 있는 국산 공주 맛밤이네요. 첫 구매라 어떨지 몰라서 많이 망설이다가 20개짜리를 구매했는데 다음번에는 30개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밤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중에 뭐 다양한 맛밤들이 많아요. 나왔는데 예. 밤의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충청남도 공주시. 네, 그렇습니다. 공주 맛밤이죠. 공주 알밤. 중국산 밤을 사용한 모 대기업의 맛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산 밤은 알이 잘고 또 껍질에 마모된 흔적이 많고요. 윤택이 거의 없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맛이 없어요. 농가의 공주 맛밤은 세계 최고의 밤, 공주 밤으로 만든 맛밤입니다. 세계 최고죠. 그래서 예. 알알이 꽉 차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습니다. 미원을 좀 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공주 알밤 100%입니다. 공주 알밤 본연의 고소함과 따뜻함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웰빙 간식으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간단한 술안주로 좋습니다. 자, 이 김용민닷컴 판매가를 보면은 50g, 여기 50g이죠? 하나죠. 예. 한 개 2,200원. 50g 20개입 41,000원. 네. 30개입 59,000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유통기한이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포장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네네. 자, 추수 시기 태풍 피해 때문에 공주 맛밤의 원재료인 공주 밤의 가격이 2배 이상 폭등을 했죠. 원자재 값이 네, 폭등했군요. 그렇습니다. 공주 예. 맛밤의 판매가를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농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부득이 판매가가 10에서 15% 인상된 점 몰랐어요. 예. 예, 양해 드립니다.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 중국산 밤을 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공주 맛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네요. 그냥 좀 올렸습니다. 원자재가 상승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네요. 예. 근데 작년에 태풍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야?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아니, 농담이에요. 태풍이 작년에 있었어요. 비가 좀 별로 없었고 태풍 피해도 있었죠. 사실 네. 왜 서울에서만 느낄 수 없었지 지방 쪽은 태풍 피해가 많았죠. 사실. 예. 인사 태풍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우리 네. 세인트 킴, ST 킴. 아, 네. 김성태. 김성태 김성태. 의원. 아니 나는 여기 약간 분노를 했어요. 우리는 참. 아니 뭐 먼저 브리핑 아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단 판결문을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일단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 특혜 사실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특혜 채용이다라는 있었다. 점은 인정됐어요. 특혜는 인정됐잖아요. 네, 그리고 예. 김성태 의원 딸도 그거를 알면서 편승했다. 여기까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뇌물 볼 수 없다고. 네. 예. 그런데 그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이석채 전 대표이고 네, 그렇죠. 뇌물을 받았다고 한 사람은 김성태 전 의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두 명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 그 영수증, 식당 영수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기사가 많이 난 게 그게 뭐냐면 뇌물을 어디에서 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뇌물을 줬다는 거는 김성태 의원이 이석재 전 대표한테 채용 청탁을 했느냐. 이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그게 그렇죠.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었냐면은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이 그 증거였던 거예요. 그날 2011년도에 일식집에서 그 청탁을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렇죠. 들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일식집 영수증이 2011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 영수증이었던 거예요. 밥값 영수증이. 네, 예.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그 어떤 의사 연락이 입증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석채 의원, 그러니까 이석채 전 대표가 뇌물을 준 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그렇다면은 저는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은 분명히 뇌물을 받은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전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채용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그럼요. 뇌물죄 뇌물의 개념에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직무와 대가 관련이 있었다면은 그 뇌물을 제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봐야 되냐? 뇌물을 받은 거는 그 서유열 전 사장은 그러면은 뇌물을 준 것이냐?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건데 그러면 서유열 전 사장이 뇌물을 준 것이면 서유열 전 사장이 김성태 의원한테 뇌물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전제 사실들이 되게 많은데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KT 출신이시더라고요. KT 노조 아니다. KT와 몇 년 전부터 관계가 있으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쭉 입증을 하면 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에 포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단순히 그 일식집 사건만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일식집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는 조금 부족한 판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일식집이 2009년하고 2011년도. 2011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영수증은 2011년 영수증뿐이고,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1년 그 사이에 딸이 채용이 됐단 말이죠. 네, 맞아. 네. 예. 그러니까 2011년에 그 영수증이 발견됐다면 2010년 채용 때 비리가 없었다. 이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반증이 되는 건데. 그 반증이 됐죠. 아니 사후적 뇌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후적 뇌물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이석채 전 대표란 말이에요. 검사의 공소 사실에는. 네. 근데 그거를 이석채가 지시했다거나 이석채가 김성태 의원한테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게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유열 전 사장한테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공소가 제기가 됐다면 또 오히려,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네. 또 뇌물죄 말고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걸었다면 차라리 김성태를 올가맥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직권남용보다는 업무방해죄로 업무방해. 근데 저희가 업무방해.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비슷하네요. 비리에서 예. 그때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게 무죄가 선고가 났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이제 채용 비리에 대한 기소를 했는데 그때 뇌물죄로 기소한 걸 보고 사실 저는 되게 법리 연구를 많이 했다 검찰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내부에서 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편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업무 방해라고 하기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판결과도 조금 약간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업무 방해죄로 사실 기소를 했다면 그건 또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게 아, 그것도 무죄 판결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KT 내부에서 또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석채 전 대표나 서유열 전 사장이 이제 뭐 유죄를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업무를 방해한 그런 어떤 행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기 네네. 때문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국민 법 감정상, 법 정서상 안 맞죠. 너무 안 맞죠 이거는. 그건 근데 이제 맞죠. 보니까 검사가 엉망으로 기소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증명을 못해요? 근데 이런 그래서 이제 뇌물 사건. 판사로서도 이 기소한 내용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소 내용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결국 무죄로 판결하면서도 특혜 채용은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네. 못 박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라 김성태. 너 잘못 있는데 너를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네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혜 채용은 맞다. 그쵸. 이렇게 이제 판사가 좀 글을 준 것이 아닌가. 특혜 채용 맞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것은 약간 좀 김상혁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똥을 쌌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똑같아.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다 해석이 되면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서유열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그 만약에 서유열 사장은 말하자면은 대가성이 있게 김성태한테 말하자면 밀어줬다,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뭐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력서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인 어떤 진술을 하는 이 서유열 사장의 진술을 배척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합당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박 자료 같은 네, 거. 반박 자료나 그러나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식당에서 몇 년도에
뭐 이 카드 값을 계산했냐 이거 하나만 어떻게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뭔가 있어야죠. 예. 아니 다른 때에도 다른 시점에 다른 장소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어떤 지시의 가능성이라든가 청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이것은 의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김성태 의원의 딸이 정말 부정 채용됐다라는 게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정 채용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럼 자 명백하죠. 보세요. 예. 그러면 이 딸이 아버지의 위세를 이용해서 부정 채용을 했겠어요?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해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아버지의 그래도 뭐 좀 혜택이 있겠죠? 아버지 혜택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아버지가 아빠 찬스 있겠죠? 아버지가 센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뭐 서유열 네. 사장을 찾아가갖고 제가 못하죠. 예. 김성태 딸입니다 이러면서 못합니다. 그거.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못합니다. 당연히 예. 아버지가 아버지가 해주거나 어. 아버지의 누군가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상식이 사라져버린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나 무엇보다 들어요. 슬픈 게 이게 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좀 괴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게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보내서 이제 취직하려고 하니까 취직도 역시 아빠가 힘이 있어야지 취직이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금수저야지 취직이 되는 아빠 찬스를 쓰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금 또 되면 또 슬퍼할 거 아닙니까? 대학도 보냈지만 취직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되면은 우리네 부모님들 진짜 이거 되게 슬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자, 그 그렇다면 포인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사가 2심에서 이기는 방법, 즉 김성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조언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공소 제기가 좀 자기적이었다? 물론 뇌물죄로 법리 구성한 것 자체는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그냥 그 일식집에서 식사를 해서 그때 채용 청탁을 받아서 뭐 국회 환노위에서 증인 출석을 맞게 해줬다. 그냥 그 하나의 사실로만 귀결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그 2000 몇 년도에 그 KT 노조에서 어떤 노조에서 김성태 의원한테 무슨 후원금을 갖다가 줬는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기소가 돼서 뭐 노조들은 근데 무죄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우리 대법원 판결은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거를 찝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환노위에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게 없더라도 어떤 포괄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의정 활동과 KT에서 준 뇌물, 뭐 특혜 채용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그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입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검찰에서 이제 기소했을 때 네. 예. 항소심에서도 이게 안타깝게도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연결고리가 계속 다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최종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 이석채 회장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하게 그 이렇게 부탁하고 청탁하고 지시한 구조가 쭉 차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은 받아내지 않았겠어요? 자백을.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이거 그럼 앞으로는 그걸 잡아낼 수 없으면은 정치인들의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취직이 그 앞으로 계속 성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올 가능성이 판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알아서 해줘 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취직도 알아서 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예. 몰랐어. 고맙다고 나중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러면 다 무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리고 진짜 기사에서 이거 봤는데 이런 증거도 있었다고 해요. 그 속상해. 환노위 증인 채택이 예. 무산된 다음에 KT 내부에 이런 메일이 있었대요. 김성태 의원의 노력으로 이석채 대표의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부 메일이 돌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을 때 간접 증거를 이제 뭐 사실 인정의 자료로 채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되지만 그런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김경수 도지사 판결은 사실 그런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거든요. 1심에서. 그렇죠. 네. 그건 뭐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이야기도 재판 좀 얘기 해볼까요? 예, 해보죠. 예. 네네. 오늘 얘기 나온 거는 네. 킹크랩 시연을 했다. 봤다. 예. 봤다. 예. 김경수 지사가.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변호인들은
킹크랩 시연 안 봤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재판부는 봤다는 걸 전제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보긴 봤지만은 네. 드루킹의 그 댓글 공작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공범이냐 아니냐 이건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적어도 지금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 여기까지 인정했다면은 좀 김경수 지사에게 불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엄청 불리해졌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판결을 분석하기 전에 갑자기 사법부가 왜 이렇게 들고 나왔는가? 선고는 안 하고 선고일을 미루고 네, 선고일을 2번이나 미뤘잖아요. 그러면서 재개를 하면서 재개를 하면 그냥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면 돼요. 그렇지, 예. 심리하면 되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1심부터 주장해 왔던 것을 배척해버리고 그러니까 한 반쯤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것을 왜 공개하냐고요. 이 민감한 시점에, 선거 앞둔 시점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2월 10일까지 의견서 제출하고 뭐 하고 그리고 뭐 3월 10일인가?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설마 사법부까지도 뭔가 이렇게 정부 여당에 불리한 그런 것들을 형성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 원래 사법부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원칙적으로는 네. 안 하는 게 적절하죠.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는 왜냐하면 것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범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공동 정범이 성립하는 여부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첫 번째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실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먼저 말하는 순간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단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피고인. 네네네. 그러면 그게 피고인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그 불안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그거를 미리 그렇게 공개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게다가 선고일을 미룬 시점에 김경수가 백원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유재수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네.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저는 그 차문우 판사인가요? 음. 오늘 그 성명을 구한 걸 보니까 킹크랩을 봤다는 것을 뭐 인정했다, 확실하게 인정했다, 안 했다, 뭐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그거는 일단 둘째 치고, 유죄를 확신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봤다고 해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남겨놨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해도 이게 유죄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유죄로 될 관여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이거를 내가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나 방조범 이 셋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되는데 네. 공동정범이 되려면 내가 이거를 지시해서 뭐 기능적으로 내가 이거를 범죄를 하도록 뭔가 지배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고 교사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한테 범죄를 시켰다 이게 돼야 되는 거고요. 방조는 내가 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봤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범죄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거 가지고 유죄를 예단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1심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드루킹 씨가 굉장히 뭔가 적극적이고 좀 집요한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김경수 의원한테 뭔가 작업을 한 거는 같아요. 근데 그 작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이 범죄와 공모를 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보냈다고 해서 그냥 지지자가 보내는 거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뭐 범죄 저지르고 있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모르면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꼼꼼한 심리가 필요한 것 같고 왜 이걸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재판부가 신중하게 심리하고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공개했냐 그 말이에요. 그치. 왜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선고기를 연기하면서 김경수 지사는 이 킹크랩 시연 자체를 아예 보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본 것을 지금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1심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그걸 공개한 것만으로 선거에 그 지역 선거에도 부울경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것이고 다른 중도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만약에 정말 공동 정범 관계를 더 따져봐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심리를 못했으니까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뭐 증거라든가 의견을 좀 달라라고 하면 돼요.
항상 저희도 그래요. 제가 공범인 사기죄와 관련돼서 공범인 피고인 3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우리는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범관계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심하게 따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재판장님께서 그 공범관계에 대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의견 주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나중에. 네. 그러면서 선고기일 했다가 선고기일 연기시키고 선고했다가 선고기일 연기시키면서 피고인 신문도 계속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기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동 정범에 대한 부분을 더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는 아니야. 걸 인정하는 그거네요. 그건 되게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공개를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박시영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그건 했던 말이 진짜 있어요. 네. 선거 전문가 박시영 대표 한 얘기가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난다. 네. 그래서 이제 지사직 상실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PK 총선 판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유죄로 판결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재판은 미루되 유죄의 어떤 효과를 낼 느낌을 수 줘라. 있는 유죄의 뉘앙스를 가득 담긴 보론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TK 판도를 특정 정당 유리하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하게 해놓고 그리고 선거 후에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소설을 그러니까요. 써봅니다. 이거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차문호 부장판사는 2년 꽉 채워가지고 이번에 대상자예요. 아, 뭐가? 2월에 인사 대상자. 그러면 바뀌어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책임했다, 폭탄 그러면. 던져놓고 그 다음 판사한테 넘겨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너무 이게 킹크랩 시연을 봤다 안 봤다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1심 판결을 보니까 되게 진술들이 신빙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진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 뭐지 산채인가? 거기서 이제 킹크랩 시연회를 했는데 김경수 도지사 거기 앉아서 보고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유리창 밖에서 건물 밖에서 나는 김경수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는 걸 나는 봤다 내 눈으로 이렇게 네. 진술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유리창. 어떤 사람은 유리창 문이 종이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거든요. 다 다르네요. 그게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진술이 다른 부분이 되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인사이동 대상이신 분이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가시면 안 되죠. 이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자기가 판결 내릴 거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판결 내리실 시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럴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3월에도 못 내리고요. 한 4월, 5월로 넘어갈걸요? 네.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예. 사건 기록은 다 넘기고 이제 가신다는 거죠. 그대로 재판부에 놔두고 가는 거죠. 남겨두고. 사람은 떠나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김경수 지사님이 거짓말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자기는 뭐 한 번도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 일관되게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피고인이 제일 세게 강하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주장을 배척해버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액션 중에 또 하나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그쵸. 영장 전담 판사가 네. 조국이 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 아니 구속 수사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 지가 왜 판결까지 다 해? 그래요. 그리고 그 증거는 변호인 증거나 엄격하게 증거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죄질에 대한 평가를 왜 하는데? 죄질이 나쁘다라고. 죄질이 뭐 나쁘다는 식으로 뭐 국가에 뭘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오버한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지금 없어요. 판사들이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있나요? 이게 검찰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예.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 사법개혁하려고 하셨지? 한번 엿먹어봐 이겁니까? 지난번에 그 검찰이 진짜 그 사법부를 털었잖아요. 법원행정처를. 그래가지고 사법농단을 막 수사를 해가지고 대법원장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랑 막 대법관들 다 이제 막 구속하고 난리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의 일을 간 게 아니라 판사들이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가 마치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일을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양승태 사법부가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갖고 나오는데 어떡해요.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뭐 한마디로 검찰과 법원이 합작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드는 건데
기가 막히게 놓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뭐 근데 뭐 확정된 건 아니라 뭐라 의견인 거죠. 네, 의견인 건데 추정이고 추정인데 의견이고 근데 판단이에요. 그 뭐라고 진짜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저는. 예. 사법부의 독립이 인정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 헌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기관이 사법부인데 네. 그렇다면 그 권한을 인정받는 거에 비견해서 본인들이 그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국 교수 구속 그 기각하는 결정문에다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쓰는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안 쓰거든요. 보통은 범죄 혐의가 뭐 소명이 되고 안 되고 필요하다. 그냥 진짜 한 두세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죄질이 나쁘고 국가의 어떤 기강을 흔들었다 그런 영장 그 결정문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 사법부도 정치에 개입을 하는 지금 건가 싶어요. 검찰법원이 단체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예. 적대적입니다. 사실 검찰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야 검찰 너무한다. 근데 판사까지 저렇게 나와버리면은 야 판사가 거짓말하겠니? 지금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언론들도 그래요. 응? 그 저기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하명 수사 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은 죄인이다. 기본적으로 조국이 뭔 변명을 해도 새겨들을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아니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직권남용 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조국 전 네. 법무부 장관에 대한 네. 직권남용은 이거는 유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영장 판사가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 아니 그걸 어떻게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 성향 자체가 약간 좀 오지랖 넓은 스타일입니까? 그러신가? 약간 좀 꼰대입니까? 약간 느낌. 그 다음에 또 그 예.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기자들한테 뿌린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다르죠. 예, 예. 검찰에 준 거랑 다르게 해가지고 혼선 줘가지고 예. 기자들한테 뿌린 거는 더 안 좋게 해가지고 나쁘게 아니 해가지고 보내는 검찰에 준 게 더 나쁜 거였지. 그래서 검찰발 그 저기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아니, 결정문에는 없는 내용들이 결정문에 없는 내용들이 드러나가지고 언론용이 나쁜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언론용이 나빠가지고 먼저 기각되자마자 바로 보도가 나왔었고요. 보도자료.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청와대랑 뭐 이런데 국회랑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왜 다르냐라고 해갖고 없는 말 고민정 대변인도 그렇게 없는 말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버전이 달라. 이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직권남용 사건은 정말 치열하게 다퉈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함부로 그 영장 판사가 유무죄를 예단할 수 있는 사건은 전 정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권이라는 게 권한을 저는 그 대법원 판결 좀 검토를 아직 다 못 해봤지만, 그러니까 직권이라는 게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된 거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 여권 핵심 인사들의 뭐 청탁을 뭐 받아가지고 뭐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런 공수 사실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선택지는 3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 고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감사원에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속 기관에 통보하거나, 뭐 그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셋 중에서 뭘 행사할지는 조국 전 장관의 재량이었을 것이고, 그게 그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법에서 정한 뭐 절차나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면 그건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해당하면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안태근 검찰국장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그리고 네네.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미리 할 수 있었는지 그건 좀 그러니까 의문이 들어요. 그 피해자인 서모 검사를 좌천 발령낸 것도 이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런 그렇죠. 직권남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다. 네, 재량권 행사 범위 내로 본 거예요. 참 그게 그 정의가 애매하네요, 진짜. 사실 직권남용죄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범죄이기는 애매하네요. 해요. 예. 되게 애매해요. 뭐 예를 들어서 김용민 TV에서 김용민 형님 저를 갑자기 잘라요. 네. 이거 직권남용이다. 네. 나를 이렇게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잘랐다. 네. 뭐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거지만 김용민 씨는 나의 재량이다. 저 새끼 방송 못해서 잘랐다.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저 황현희 씨, 예. 그냥 잘라도 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 사람 천리족도 아니고 말이야. 이 멘트도 직권남용이에요,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우선은 그때 당시에 감찰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얼마나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는지 이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국 장관님께서
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그 사표를 받는 그런 걸로만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러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근거와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조국 교수님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뭐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여러 친문 친노 인사들이 유재수 씨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오히려 조국 교수님은 4차례에 걸쳐서 감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이 있었지만 그 압력은 그냥 들으면 그거 다 듣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감찰로 나아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검찰이 유재수 씨를 수사해가지고 공소장에 넣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 보이잖아요. 네. 재질이 나빠 보이고. 네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이 감찰이라는 이 기능 자체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한 3-4번의 감찰을 통해서 파악한 사실은 그거보다 비위 혐의가 훨씬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감찰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한 이 감찰 내용을 이 유재수 씨는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변소를 하고 부인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서 조국 교수님은 당시에 민정수석 조국 교수님은 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고발 조치를 하거나 감사원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표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센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내가 혼자 독단 쪽으로 했으면 몰라요. 조국 교수님 혼자 독단 쪽으로 했으면 몰라요. 근데 그것도 뭐 반부패 비서관이나 뭐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토론해가지고 여러 안을 받아가지고 그 권고안 중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관에서 이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앞으로 할 수사 수가 의뢰 없죠. 안 하면은 다 지금 그러니까요. 직권남용으로 걸리게 만약 생겼어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덮어버린 거나 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하지 않은 거 뭐 이게 사건을 막 정관예우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을 그 아주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해도 그렇게 다 수사 의뢰하지 않아요. 수사 의뢰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권고를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해요. 네. 그러면 또 그게 감사원 의견은 무조건 기속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기관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가지고 수사 의뢰 감사원에서 뭐 수사 의뢰를 하라고 해도 수사 의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기관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이걸 가지고 다 직권남용이다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예. 직권남용이 아니라 걸면 다 걸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은 좀 예.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김남욱 변호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나 잘 부탁해 뭐 이것 좀 잘 부탁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 알았어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아서 뭐 A를 부탁했는데 A를 안 들어줘도 그거는 사실 자기 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았어 잘 볼게 이러고 말을 안 들어주면은 그거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압력을 받고 그 압력에 의해서 감찰을 그렇죠. 중단했다라는 증거를 인과관계가 그렇죠. 그게 증거를 입증이 대야죠.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한테 누군가가 뭐 권력 서열이 뭐 자기보다 낮더라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화해요. 유재수 좀 봐주시지. 봐주셔야지. 우리 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거 진짜 이거를 뿌리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서 결국 유재수를 수사 의뢰하지 않고 감찰 중단으로 종결을 했다. 사표 받는 걸로 종결을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네. 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뭘 그렇죠. 걸어요? 그거는 이걸? 뭐 될 게 말이 안 돼. 없어요. 아니 그 일반 회사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네. 다 사방팔방에 뭐 하든지 뭐 아는 사람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해갖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내 이야기 좀 잘 들어달라고 그렇게 다 해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그걸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얘기하다 또 그쪽으로 더 직권남용으로 넘어갔네요. 네. 김동수 도지사 이야기하다가 네. 결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정수 재판. 재판
자, 유죄일까요? 아니면 무죄일까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총선에 영향을 주기만 할까요?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죄가 나와야 된다. 예, 무죄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약간 선고기를 연기하면서 심리를 제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선입견, 이미 판단한 예단을 가진 것, 판단을 잠정적으로 한 것을 공개해버리는 이런 어떤 행위를 지켜보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 결과가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면 무죄,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면 유죄. 에이, 설마 사법부에서 그렇게 할까요? 약간 예. 이러려고 막 가르마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들어요. 그런 설마 하지만 의심, 설마. 그냥 설마. 네, 그냥 예, 제 상상입니다, 완전. 예, 아, 사법부 그렇게 하면 진짜 아무 이거는- 근거 없어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상상.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재미 네, 여사님. 저는 이거는 이제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직접 직접 증거가?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고요. 단순히 이제 말이 있는데 말은 입증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이 또 다 다르니까요. 말이 다 다르고 예, 예. 그 드루킹에게 김경수 도지사가 뭔가 지시했다라던가 이거를 해줘 도와달라고 했다던가 그런 증거가 드루킹 씨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증언밖에 없는 그 거죠. 증언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또 계속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부 1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것인데 과연 이렇게 보통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게 의문이 들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네. 이번에 킹크랩 시연한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지라도 무죄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 소재인 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하더라도 킹크랩 시연 본 것만으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킹크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댓글 달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공범으로서의 관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은 안 했지만 꾸덕꾸덕 하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으로 뭐 해갖고 처리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렸다라는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관여나 직접적인 관여나 지시나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은 정말 맞아요. 정말 긴장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그러나 완전히 이걸 유죄의 어떤 뭐 그 길로 가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슬쩍 하나 더 해볼 얘기 네, 있을까요? 저는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이거는 김경수 도지사 말고 김동원 드루킹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킹크랩을 김동원 씨가 개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왜 개발을 했는지 아세요? 왜 그게 그럴까요? 1심 판결에 의도가 뭐예요?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예.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댓글 달기 기계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로 인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김동원이 그거를 개발한 이유는 2012년에 새누리당이 기계를 돌리는데 뭐 소요된 비용이나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동원은 그런 지지자 입장에서 이거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하자. 그게 판결문에 나와서 정말 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올바른 선거 문화가 이제 정착돼야 될 것 같아요. 변론을 제기하면서 네. 공범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공동 정범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승인 여부라든가 관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호인 의견, 피고인 의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 캠프에서 이 김경수 지사님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드루킹과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리한 내용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매크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통령 선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진짜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라고. 본인이 그냥 사퇴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와 여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탄핵 정국이어서 그랬었죠. 예, 진짜. 예.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어서.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거나 시연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김경수 지사님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홍보 그런 막 댓글 작업 이거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드루킹아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잡히면 끝장이야 둘 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하겠어요, 형은? 용민이 형하고 같이 하겠어요, 이런 범죄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하고 안 하겠죠. 뭔가 좀 뜻 아니 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사람하고 그렇죠. 있는 중요한 건 이거죠. 네. 엄청 내밀하게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생판 처음 본 사람을 한 두세 번 본 사람을 그 사람하고 이 작업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김경수 지사님 그때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언론 보좌관이었죠. 그래서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저런 언론 관계 일은 다 김경수 지사가 담당했었어요. 김경수 지사께 제가 그때 맘마이스 하면서 네. 김정숙 여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이미 딴 분한테 한번 연락했는데 아주 정말 기분 나쁘게 필당했어요. 아이고. 아, 존나 열받더라고. 와, 김용민을 몰라보고 세상에. 그래서 뭐 아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그 김경수 형한테 전화를 했네. 아, 내가 거기서 말하자면은 네. 치유를 받았어요. 그 결국에는 정도예요? 예. 결국에는 그 모시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지만은 아, 이 양반은 말을 똑같은 참, 거절을 해도 이 양반은 진짜 너무 말하자면은 나의 존재감을 세워주면서 굉장히 뭐 말하자면은 기분 안 나쁜 정도가 아니라 네. 그 형하고 통화하고 끝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불쾌했던 감정들이 싹 사라졌어.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일을 하는 거야. 거절의 기술이 네. 있군요. 이게 씨발 그 저기 그 자기 지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 뭐 그러니까 처음에 선풀 달기 운동인 줄 알고 갔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갈수 가가지고 뭐 후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서 봐준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김경수가 뭐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난 이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이유도 없고 김경수 자님이 할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또 선거에 나가봐. 나도 이제 선거 캠프를 꾸려봤지만 24시간 문을 열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 오더라도 다 맞아줘야 돼. 뭐 무슨 그러니까요. 민원을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네. 낙검수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달라. 너무나 많이 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있잖아. 뭐 내가 환청이 들린다. 완전히. 네. 환청이 들리는데 삼성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다는 환청이다. 이런 걸 다 들어줘야 돼. 지금 선거운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별게 다 후보가 있군요. 할 일은 아니지. 그 참모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 보좌관 다 옆에 들어주고 보좌해주시는. 기분 안 나쁘게 돌려보내는 거야. 그게 일이라고. 그 일을 했어요. 김경수 그 보좌관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범죄를 공모해? 이 얘기한 대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게 뭐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뭐하러 그런 개오바를 합니까? 어? 그래서 그때 그 진짜 문재인 대통령 상황이 납득이 가네요, 진짜. 그 예, 후보 예. 캠프의 전략이 큰 대인배처럼 다 보듬자. 홍준표도 보듬고 다 보듬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격을 다르게 하자. 아니 그래서 저 예를 들면 드루킹, 네. 드루킹의 뭐 그런 킹크랩을 돌려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어요? 없죠. 할 필요도 낙선될 사람이 네. 당선됩니까? 이미 당선될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만 되면 진짜 이 잡종 같은 사람들 진짜 기어 나오잖아요. 똥파리들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똥파리들 저는 이제 뭐 막 굉장히 날라오고. 고상한 표현으로 직업적 지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권을 노리고 네. 뭔가 나중에 그 집권하거나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한 자리 노리는 이런 정말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딜을 있어요. 치려고 하는 인간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 직업적 지지자들에 대해서 다른 지지자들이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막 붙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내가 뭐 10년, 20년 살았다 하면서 내가 조직을 관리하는데 내가 몇 표 가지고 있는데 200표다, 막 300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결국에 달라고 하는 게 활동비. 절대 안 돼요. 그것도 사람- 선거법을 위반.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줬다가는 아주 그냥 정말 박살 나잖아요. 줬다간 줬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예전에 나 선거 때도 네. 토요일 밤에 나오래. 아무도 데리고 나오지 말고 혼자 오래. 김용민 씨만. 갔더니 와 평소 나 선거 운동할 때 네. 티껍질 놀았던 인간들이 다 와 있는 거야. 어. 그러더니 예. 이분은 저기 200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성이 이씨고 이놈이 100표였구나.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근데 내가 듣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말같이 나는 얘기를 하는구나. 다 합쳐봤더니
만표야. 아니 득표자 수가 50%가 넘어가 이번에 50%가 넘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돼. 결국에는 이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전형적인 사기꾼이네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 다 이런 선거 브로커들이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절대 후보자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제 게. 선거도 예. 처음 치러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선거는 뭐 조직 선거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네네. 뭐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큰 대세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민심을 이기는 조직은 없어요. 없어요. 안 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잘 이용해 먹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네, 보수교회. 그래서 야, 너 민주당이지? 너 저기 진보 정당이더라. 너 동성애 지지하잖아, 이 새끼야. 이런 성경의 그 가르침을 반역하는 이 반성경적 후보. 너 한번 뜨거운 맛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교회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꼬라지를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평화나무를 시작하게 됐고, 이야. 하여튼 이 선거 때 말이죠. 교회 이름으로 후보 반대하거나 혹은 뭐 당선 운동을 잡아냅니까? 얄짤없이 잡아내가지고 지난번에 사실 4.3 몇 개 재보선 했었죠. 때 예. 그거 하나 잡아냈어요. 그래서 네. 그 목사 뭐 감옥에 보내지 못했지만 여간 유죄 판결 받게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새끼들을 아주 발본색으로 내가지고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바로 그냥 다 또 검찰청 불려 나가면서 개고생을 한번 시켜보려고. 불법 저질렀으면 가야죠. 뭐. 하지 마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존나 맙시다, 잘합니다. 목사님들 존나 잘 알아요. 조심하세요.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거 똥파리들 좀 빨리 좀 사라져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선거에는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없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누구야 저 드루킹 같은 이런 저 골 때리는 인간들 더 이상 민주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또 이제 민주 시민들이 또 눈을 부릅뜨고 또 지켜봐 주시고. 쳐내야 됩니다. 예, 빨리. 캠프는요 마다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그렇죠. 나쁘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의 어떤 그 순수한 지지자라고 생각하고 김경수 또 보좌관이 접근을 했겠지. 네. 그 착한 분이.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김경수 형님은 난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 정도예요. 인품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아니 그렇잖아 말 한마디에 전화 한 통화에 사람의 그 정말 얼어붙은 친절하게 마음을 하시고, 네. 다 녹아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능력과 또 품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아는 체 해주셔서 너무 다들 감사하고 고마우신데 네. 정말 무례한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굴 붉히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가긴 하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멘트를 웃긴다고 내 앞에서 치고 가는데 그게 너무 불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도 그런 똥파리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완전 무례하게 뭔 소리야 꺼져 이럴 수는 없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사실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줘야 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뭐 결과는 여러분들 쉽게 예상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래 오늘 아주 뭐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지방 법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